안녕하세요, 리더님들.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ABO 정소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렇게 전국구 강의가 처음이라 너무너무 떨리고요. 너무 떨려서 말이 빨라지거나 말이 혹은 느려질 수도 있지만, 그냥 귀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서울 경기 지역에서 하는 서울 탱코아 미팅에서 하는 것처럼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자기소개하고 본격적인 마이 웰리스 랩과 그로잉 랩 교육으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저는 아들 둘 키우고 있는 그냥 엄마고요. 엄마이기 이전에 저도 한때는 직장 생활을 하던, 어, 비즈니스 우먼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제가 31살에 결혼을 했는데, 그 이전에는 인생의 목표가 딱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냥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다가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거. 그거 하나만 보고 20대를 살아와서 그런지, 두 아이를 낳게 되면서부터, 오로지 저의 목표는 아이를 잘 키우는 거에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과 병행하기가 버거웠던 터라, 직장을 그만두고 둘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아메이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를 전달해준 저희 스폰서님은 제가 대학교 시절에 너무너무 좋아하던 친한 언니로부터 아메이를 받게 되었고, 아메이의 암자도 몰랐고, 글리스터 치약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저였는데, 이렇게 차근차근 제품으로부터 그 아메이의 철학,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알아가면서 지금은 아메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소비자이기도 한데요. 제가 아메이의 철학과 아메이 제품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만 전달되어도 오늘 제품 교육이 성공적이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준비했거든요. 사실은 이 마이 웰리스 랩이랑 그로잉 랩 두 가지 모두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도구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말 반드시 제품 애용을 해야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고요.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서 제품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가 잘 보이시나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된 것 같습니다. 저기 혹시 저만 잘 안 되는 건 아니죠?
리더님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해보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오른쪽과 같은 삶을 선택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리더님, 화면 신의 그 4페이지 한국인의 기대 수명 그 기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어,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50년 만에 21년이 증가했다라는 중앙일보 기사를 제가 올렸는데요. 이 기사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70년대 때 생각했던 기대 수명과 또 지금 2021년도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대 수명이 완전히 달라요. 1970년대에는 우리가 환갑만 넘으면 굉장히 오래 살았다고 그 삶을 축하하기 위해서 환갑 잔치를 열었잖아요. 근데 더 이상 우리는 환갑 잔치를 하는 시대에 살지 않죠. 2021년도에는, 인생은 60부터다. 뭐, 100세 인생, 인생은 60부터 이런 플랜카드를 현수막처럼 뽑아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생신 때 이렇게 정말 재밌게 웃으면서 가벼운 생일 정도로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오래 살게 되는 시대를 살게 된 거죠. 이제 이 페이지가 나왔는데 저 왼쪽에 1970년대 이런 사진 집에 한 장쯤은 갖고 계시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때 환갑잔치를 이렇게 거하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더 이상 이제 환갑잔치를 여는 시대는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00세, 120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어, 그런데 우리가 기대 수명이 늘어난 만큼 이 그래프는 무엇이냐면 유병 기간이 늘어난 그래프를 같이 보고 계시거든요. 예, 성별로 분리되어 있는데 남자의 경우 기대 수명이 늘어난 만큼 유병 기간 또한 12년에서 14년 늘어났고요.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도 기대 수명이 85세가 넘어가지만 따라서 그 기간만큼 유병 기간도 19년이나 늘어나게 되었어요. 우리가 85년을 사는데 거의 20년 동안 병상에서 삶을 지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떠세요? 오래 사는 게 무색할 만큼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는 건강하고 젊고 활기 넘치게 오래 살고 싶은 거지. 병원에서 혹은 병상에 누워서 삶을 계속 지속하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의료비로 지출되는 내역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한 가정에서 1인당 평균 의료비가 500만 원을 넘어섰고요. 이거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령층의 의료비 총액이 연간 1년에 45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고 하거든요. 정말 엄청난 금액이 의료비로 쓰이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이거는 마이 웰리스 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권오란 교수님과 이 한국아메이 조혜 상무님 간의 대화가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 마이 웰리스 랩을 만들게 된 계기서부터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최근 건강 수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 관리 트렌드 자체가 치료에서 예방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거 저희 마이랩 출시하기에 앞서서 우리 예방이 중요하다는 걸 숱하게 외치면서 공부해 왔어요. 그래서 국내 건강관리 시스템은 여전히 의료기관과 개인, 플랫폼 간의 데이터 연계 부족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맞춤형 케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마이 웰리스 랩을 진행하면서 소비자랑 하면서 바로 느끼겠더라고요. 우리나라의 큰 병원, 대형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했던 분들이 건강검진 데이터가 넘어오지 않아서 그냥 일반 건강검진, 2년에 한 번씩 하는 그 검진을 하신 분들의 데이터는 쉽게 끌어올 수 있는데 뭐 삼성의료원이라든지 뭐 연세
연세 세브란스, 서울대병원 이렇게 큰 우리나라 제 빅5 병원에서 하신 분들은 데이터가 바로바로 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 연계가 이만큼 안 되고 있구나 하면서 좀 안타까웠거든요. 그런데 이 대담을 쭉 보시면,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솔루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이 스스로 건강한 습관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이웰리스 랩을 하는 목적이 일단은 개인이 본인의 건강 목표가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개인이 설정한 그 목표를 도와줄 수 있도록 이 정량적인 데이터를 우리가 서포트하는 것이지, 건강에 관심 없는데 이게 어떠한 도움도 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빅 데이터를 기반한 알고리즘으로 노화 속도를 비롯한 주요 건강 지수를 분석해서 필요한 영역에 조기에 파악하는 것이 마이 웰리스 랩의 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비디오가 플레이가 될까요? 소리가 안 나오네요. 잠시만요. 이게 소리가 안 나오면 넘어가셔도 될까요? 네네네. 구성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비디오를 넣은 이유는 권오란 교수님께서 우리 아메이 사업자분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지만 혹시라도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 하실 때 그 인지도 면에 있어서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 페이지를 넣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권오란 교수님이 미국 현지에서 인터뷰에 응하신 내용인데 오른쪽에 있는 분이 홍해걸 박사라고 건강 관련 분야에서 의학 전문 기자로 많이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근데 이분 유튜브에 급작스럽게 권오란 교수님이 출연한 영상을 제가 찾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미 6년 전 영상인데, 미국의 학회에서 한국영양학회 회장으로서 대표로 가셔서 근육 감소증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을 발표하시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스폰서님들 통해서 재미로 한번 보시고 이미 6년 전에도 근육 감소가 단순히 어떤 낙상사고 방지나 이런 것을 도와주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질환이라든지 항산화 그런 것들이 근육 감소와 모두 연관이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이 웰리스 랩에서도 근육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게 다 대사질환과 항산화 능력에 모두 연관이 있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래서 실제로 권설한 교수님은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님으로서 활동을 쭉 해오셨고 한국 아메이 혹은 글로벌 아메이와 함께 성장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난번 어떤 마이웰리스 관련된 본사 교육 때도 나와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인은 글로벌 아메이와 함께 성장했다, 한국 아메이와 함께 성장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개인 맞춤 영양 솔루션 개발 분야에서는 아주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인데 그 역할을 아메이와 함께 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권오란 교수님 연구 업적들인데요. 여기에서도 굵직굵직한 그런 주제들이 한국 아메이와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것이어서 마치 뉴트리라이트 홈페이지를 보는 것과 같은 인상이더라고요, 저에게는.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그래서 한국 아메이가 걸어온 개인 맞춤형에 대한 로드맵입니다. 이미 10년 전부터 세미 개인 맞춤형이라고 해서 커스터마이즈 팩을 출시했어요. 최근에 이 커스터마이즈 팩이
이름을 바꿔서 다시 재출시를 하게 되었죠. 그 이유가 이 당시에 세미 개인 맞춤화 단계에서는 우리가 연령대별로 제품군을 나눠서 이름이 그랬죠. 맨즈팩, 우먼즈팩, 틴즈팩, 그리고 골든팩 이렇게 네 가지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거는 개인 맞춤형이라기보다는 음, 여성에겐 이런 것들이 부족할 거야. 남성들은 술을 먹으니까 간이 안 좋을 거야. 약간 이렇게, 어, 대략적으로 군을 나눴을 뿐이지, 여성인데도 간에 무리가 가고 술을 좋아하시는 분은 에너지팩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많은 여성 사업자분들이 맨즈 에너지팩을 드셨는데, 이제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에너지가 필요하신 분들이 에너지팩을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바이탈팩이 필요한 분들이 바이탈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틴즈팩이 더 이상 10대들만 먹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면역을 올리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구매하실 수 있도록 그런 이름 명칭을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뮤너팩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본인의 니즈에 맞게 연령 생애 주기가 아닌 당신이 원하는 건강 솔루션 중심으로 이렇게 커스터마이즈 팩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이제 바뀐 이름에 적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맞춤형이 이제 마이 웰리스 랩으로 진정한 개인 맞춤형 솔루션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웰리스라는 말 자체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뜻합니다. 웰빙과 피트니스의 합성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나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리더님 뒤에 영상이 있으시죠? 네,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당신은 건강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얼마나 건강합니까? 언제까지 건강할까요? 얼마나, 언제까지 건강한가에 따라 당신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전생에 동안 지속되는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미리미리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건강 상태와 건강 위험 요인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시작을 마이 웰리스 랩이 함께합니다. 마이 웰리스 랩은 1000억 규모의 국책 연구 사업인 유전자 동의보건 프로젝트를 포함한 다양한 연구를 축적한 방대한 규모의 빅데이터와 세계적인 응용과학 연구소인 TNO의 연구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한 AI 알고리즘으로 분석됩니다. 주요 건강검진 정보와 생활습관 정보를 통해 분석한 만성질환 관련 지수, 노화 관련 지수, 근육 밸런스 지수를 기준으로 나의 건강 위치와 노화 속도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영역을 파악하여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건강 수준을 정확히 알려주고 생활 습관 성형을 도와주는 마이 웰리스 랩. 당신이 원하는 건강한 삶, 당신이 만들어가세요. 개인 맞춤 건강 수명 플랫폼 마이 웰리스 랩. 네, 마이 웰리스 랩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광고 영상 보셨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마이 웰리스 랩 30초짜리 영상 광고가 지금 TV를 통해서도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신 리더님들 많으시죠? 요즘 신문에도 나오고, TV 광고에도 나오고,
심지어는 그 엘리베이터를 타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홍보 영상에서도 보셨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한국 아메이 본사에서 그 마이웰리스 랩 출시를 앞두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함께 기울여 주시는 것 같아요. 리더님들 사업 잘 되시라고. 어, 마이웰리스 랩 출시가 발표가 됐죠. 1월 6일 날 아마 출시 프로모션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마이웰리스 랩에서 6가지 지표에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그 6가지 지표가 매우 중요한데, 3가지는 우리가 피검사와 체성분 분석을 통해서 나오는 지수예요. 노화 억제 분석 지수,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 그리고 근육 밸런스 지수, 요 3가지가 그 우리가 입력한 값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점수들이고요. 나머지 3가지는 생활 습관에 대한 설문지에 응시한 그런 답을 기준으로 한 점수거든요. 식사라든지 운동 습관이라든지 수면 습관, 이 3가지에 대한 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6가지 지표에 대해서 알기 밤새 쉽게 휴대폰을 하고 음, 알기 쉽게 건강 신호등으로 표시를 해줬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휴대폰으로 보실 수 있는 나의 건강 지표들 결과거든요. 그래서 분석을 하고 로딩해서 딱 첫 페이지에 나오는 게 나의 노화 속도입니다. 내 노화 속도가 1.0인지, 0.9인지, 혹은 1.3인지 이런 거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모두의 목표는 노화 속도가 0.9 이하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 모든 리더님들의 목표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만약에, 40살인데, 40살인데, 남들보다, 저속노화가 진행되고 있다면 31세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분은 실제 나이가, 생물학적 나이가 40세인데, 45세 혹은 50세로도 나올 수 있는 것이 나의 노화 속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검사를 해봤더니 노화 속도가 1.0이 나왔어요. 그런데 저랑 동갑인 친구가 0.71이 나온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노화 속도는 개인차가 분명히 있고요. 나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고, 그 밑에서 보시는 나의 건강 신호등도 개개인마다 다 다르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지표들을 보실 수 있느냐, 또 이 그래프, 나의 건강 위치는 3가지 축에 의해서 결정되는데요. 노화 억제는 이제 항산화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항산화 점수, 만성질환 억제 지수, 또 세로 축은 근육 밸런스 지수를 3가지 축을 포함하여서 나의 건강 상태가 전체 인구 중에 어디 부분에 차지하고 있는지, 빨간 쪽인지 노란 쪽인지 아니면 초록불 쪽인지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 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의 건강 등수를 각 분야별로 또 100명 중에 나는 몇 등인가 이거를 표시해 주는 장표들이 상세하게 뒤에 이어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 웰니스 랩을 하시기 전에 몇 가지 체크리스트들이 있어요. 아마 이 방에 계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아직 안 해보셨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 출시하기 전이기 때문에 파일럿으로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소비자분들 만나기에 앞서서 무엇을 내가 점검하고 가셔야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 웰니스 랩 분석을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해요. 나의 이제 건강검진 데이터, 첫 번째, 그리고 2번째는 체성분 데이터, 이렇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건강검진 데이터는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국가검진을 받잖아요. 만약에 생년월일이 홀수로 끝나면 홀수년도, 짝수로 끝나면 짝수년도에 국가검진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국가검진을 2년에 한 번씩 응시해 주셨던 리더님들은 이 데이터를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이 마이 웰니스 랩에서
개인정보 동의만 하시면 다 끌어오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만약에 국가검진을 하지 않고, 병원에서, 내과에서 이렇게만 했다 하시면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결과치를 보고 직접 입력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표들이 들어가느냐 보시면, 잠시만요. 신체 계측 데이터와 혈액검사 안에는 혈색소, 공복 혈당, 총 콜레스테롤과 HDL, LDL, 중성지방, 혈전 크레아티닌, 아스파테이트 전이 효소, 알라닌 전이 효소 이렇게 필요하고요. 체성분 데이터는 인바디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거든요. 체지방량과 체지방률, 그 부위별로 그런 근육률이 필요합니다. 국가검진에서는 또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콜레스테롤이나 고밀도 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성지방은 4년에 한 번 측정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데이터가 빠져 있을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검진 하셨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불러오기를 하실 수 있고, 이게 없으시다면 직접 입력하시는 방법을 선택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체성분 입력의 경우는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체성분 데이터 때문에 제가 이 페이지를 넣었는데요. 리더님들은 그 아메이와 관련된 컨텐츠 어플을 몇 개나 활용하고 계시는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바디키 프로그램을 꾸준히 하셨던 리더님들은 바디키 어플이 당연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아메이 사업자 중에서도 바디키 어플이 안 깔려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디키 어플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 바디킷 어플이 있으면 좋은 점이 무엇이냐면, 나의 인바디 기록들을 쫙 정리해줘요, 이 어플이. 그래서 내가 몇 월 며칠, 매달 혹은 1년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측정했던 것들이 기록들이 몇 년치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데이터도 마이 웰리스랩 할 때 체성분 데이터를 몇 월 며칠 거를 끌어올 수 있는지 선택하실 수 있어요. 내가 몸이 좋았을 때 데이터로 선택하셔도 되고요. 내가 살이 좀 찌고 관리 안 했을 때 데이터를 선택하셔도 되는데, 이왕이면 건강지수를 높은 점수를 받으시려면 내가 몸이 최상의 컨디션에 있을 때 인바디를 선택하시는 게 유리하시겠죠. 그래서 바디키 어플 이외에도 다른 어플들도 내가 잘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운동하는 어플 25센트 라이드와 클럽 타올라 어플도 있고요. 홈테크를 관리할 수 있는 아메이 헬티 홈이라는 어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뒤편에서 이야기할 그로잉 랩 관련해서도 어플이 따로 있거든요. 아이들 다 키우신 부모님께서는 이 어플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다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서 이 그로잉 랩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그래서 체성분 데이터 관련해서 인바디를 ABC 방문해서 측정하면 얼마나 편리한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번에 마이웰리스랩 제가 소비자분들 해드리면서 ABC에 많이 초대를 해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인바디 측정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고 검사 받으러 가면 뉴트리라이트 상담사분께서 굉장히 상세하게 아주 정성껏 이 페이지를 분석해 주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분석을 받고 마이웰리스 랩을 하러 갔지만 굿모닝을 시작하게 된 소비자분들도 계시고요. 그냥 인바디만 측정하더라도 프로틴을 다 사시더라고요. 그만큼 이 뉴트리라이트 상담사분들께서 단백질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말 잘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ABC 활용하시는 거 너무 추천드리고요. 다음 페이지요. 이제 마이 웰리스 랩을 하시게 되면
리포트를 출력하셔서 보실 수 있는 그 레포트 샘플입니다. 이분은 40대 여성이신데요. 제가 해드린 분 중에 가장 젊은 노화 지수를 받으셨어요. 0.72배속. 대단하시죠? 그래서 44살인데 실제 건강 나이가 31살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분은 인바디를 측정했을 때 83점이 나왔는데요. 어, 그 점수가 그렇게 대단한 건지 몰랐다가 뉴트리라이트 상담사 분께서 80점 만점인데 대단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80점 만점이에요? 라고 물어봤더니 성인은 80점 만점으로 기준으로 해서 점수가 산출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육이 매우 많거나 하면 80점을 넘을 수도 있고, 근육이 매우 매우 많은 남성분들의 경우 100점 가까이도 나올 수 있지만 자기가 실제로 보지는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 노화 속도를 보여주고 아래 건강 신호등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저속 노화를 실천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아래 주의 및 관리가 필요한 영역에서 빨간불이 하나밖에 안 떴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수면을 제외한 모든 데이터가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뒷페이지 보실게요. 이건 또 다른 샘플들인데요. 이제 40대 남녀, 이렇게 섞어서 다양한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넣었는데요. 맨 앞에 분은 저속노화, 중간 분은 1.0배속이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거고요. 오른쪽은 1.07배속이니까 약간 가속노화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드리면 굉장히 재밌는 게 사람들이 보기와는 다르게 결과가 굉장히 젊게 나올 수도 있고 굉장히 나이 들게 가속노화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겉보기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계신다면 1.0 이하를 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이웰리스 랩에서는 세 가지 지표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노화 억제 분석 지수와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 근육 밸런스 분석 지수를 각각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너무 생소해서 다가가기 어려우신 리더님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노화 억제라는 것은 노화하면 산화랑 연결시키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햇빛에 많이 노출되고 산소를 많이 접하면 늙습니다. 피부도 산화되면 주름이 많이 가는 것처럼 노화는 산화 스트레스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성질환은 무엇일까요? 만성질환은 우리 대사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혈압이나 당뇨, 그런 고질병들 있잖아요. 나이가 들에 따라서 신체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만성질환 억제 분석 지수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육 지수는 음,
근육 지수는 예전에는 이 근육이 단순히 운동을 하고 어떻게 넘어지는 걸 방지한다거나 노화가 될수록 이런 낙상의 위험도 있잖아요. 그냥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 근육이 빠지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권호람 교수님이 뭐 6년 전부터 주장하셨듯이 근육 밸런스가 만성 질환이나 노화에도 분명히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근육 밸런스 지수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마이 웰리스 랩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건강검진 이력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건강검진 이력이 또 재밌는 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검진을 이용하셨던 분들은 과거에 거의 한 10년치 이내의 내용들을 쫙 끌어오기 때문에 히스토리컬하게 나의 건강 이력을 보여주는 장표예요. 굉장히 보기 좋으시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 저속노화가 실천되고 있는 분들을 보면 거의 10년 이내의 데이터들이 일정하게 초록색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고요. 가속노화를 하고 계시는 분들 보시면 이 빨간불이 왔다 갔다 해요. 중성지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고밀도 콜레스테롤이 왔다 갔다, 또 뭐 여기 보시면 간 수치도 굉장히 불안정한 걸 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데이터가 하나만 뜨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는 무엇이냐면 그 건강검진 데이터를 국가검진을 사용하지 않으셨던 분들, 이런 분들 수기로 입력하시면 이 데이터 하나밖에 안 뜹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꼭 건강검진은 국가검진에서 2년에 한 번씩 해주는 거를 꼭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게 마이웰리스 랩에서는 굉장히 끌어오기가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인체 생리 네트워크인데요. 이 부분은 나의 인체에서 빨간불이 들어온 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인체 신호등과 연관도 있고 내 몸에 빨간불이 뜬 걸 끄는 거를 목표로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파란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파란 부분은 내가 관심 영역, 건강에 관심이 가는 영역을 설문에서 표시한 것들인데, 내가 관심이 있는 것과 빨간불이 들어온 게 일치하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그쪽에 걱정을 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근데 내가 관심에 두지도 않았는데 빨간불이 뜬 거는 바로 알아보셔야겠죠. 아, 내가 이 부분은 걱정하고 있지 않았는데 왜 빨간불이 켜졌지라고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 분은 저속노화 0.7인가 나오셨던 분인데, 이분은 특별히 수면을 제외한 곳에 그 어떤 곳에도 빨간불이 뜬 곳은 없었고요. 중간 분은 1.0 정도 나오신 분인데 빨간불이 두서너 군데 나왔었어요. 근데 혈압이 특히 높으셨고 콜레스테롤도 있으셨고, 이 부분은 근데 본인이 관심 영역으로 가지고 가셨던 분인데 빨간불이 떴으니까 더 관리를 열심히 하셔야겠죠. 그리고 오른쪽 분은 제가 이게 좀 이미지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분은 가속노화 1.07인가 나오신 분인데 빨간불이 안 뜬 이유가 있어요. 약을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복용하고 있는 메디슨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가 돼요. 혈중 관련된 약을 드시고 계시고, 여기 근골격, 뭐 뼈와 관련된 류마티스 관련 질환이 있으셔서 약을 먹고 계시는 경우에는 이 옆에 약 표시가 뜹니다. 그래서 약을 드시고 있다는 거는 관리를 본인이 자기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페이지는요, 마이웰리스 랩 가이드북에서 확인 가능한 페이지거든요. 이거는 개개인마다 나오는 결과지에는 없지만, 이 리더님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정보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 생리 네트워크를 보시고, 빨간불이 뜬 지표와 연관이 있는 부분으로 가셔서 찾으실 수 있어요. 이 부분, 이 빨간 불은 혈당을 조절해서 끌 수 있겠구나. 혈당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품을 추천해 드리면 좋겠구나 하는 것들이
이 가이드북에서 리더님들이 출력하실 수 있거든요. 가이드북은 어디 있느냐? 그 마이 웰니스 랩 들어가시면 로그인 하시면 오른쪽 상단에 분석권이 있는 그 삼색자 요걸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마이 웰니스 랩 가이드북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꼭 출력하셔서 상담하실 때 이거는 소비자분들에게는 손에 쥐어지지 않는 정보니까요. 리더님들이 꼭 가지고 다니시면서 상담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생활습관 데이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식사 관련된 지표고요. 골고루 많이 드시면 점수 높이 나옵니다. 그래서 잡곡류, 견과류, 어떤 두유나 우유, 생선, 채소, 과일, 우유 및 유제품 이런 것들을 골고루 챙겨서 잘 드신다고 하면 식사 지표에서 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운동 점수는 내가 고강도 운동을 하루에 몇 분간 지속할 수 있나,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고강도 운동을 진행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점수화 시킨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주일에 5회 이상 30분 정도의 고강도 운동을 한다, 최소한 걷기라도 한다, 그러면 WHO에서 권고하는 기준 600 이상은 모두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운동 관련해서 제가 넣은 장표인데, 우리 리더님들은 다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기부터 지금까지는 자전거로 실내에서 타는 바이크로 우리 건강과 근육을 지켰다면, 이제 한국아메이에서는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하고 출시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도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같이 운동을 하고 왔는데요. 굉장히 힘든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코어라고 커뮤니티 오포추니티 리붓 에너지 함께 운동하며 성장하는 커뮤니티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코어 위주로 운동하고 또 하체 위주로 운동하는 어떤 시스템을 한국아메이에서 재밌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니까요. 이거 잠깐 영상 보고 가실게요.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꼭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몸만 코어가 단단해지는 게 아니고 정신력 그리고 암에 대한 비전까지 마음이 모두 다 코어가 잡히는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네. 정말 즐겁고도 힘겨운 시간이었는데요. 평소에 근육 관리를 잘 하셨다면 전혀 힘들지 않을 만한 전체 코스 완주하는데 한 15분 이내에 걸리거든요. 10분에서 15분 이내에 완주할 수 있는 코어 운동인데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면 점수예요. 그래서 이 수면 점수는 다른 점수가 다 높이 나와도 수면 점수가 낮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현대인들이 수면에 매우 취약해요. 커피도 손에 들고 살지, 또 밤늦게까지 핸드폰 보지, TV 켜져 있지, 노트북 보지, 이런 블루라이트를 차단하지 않고 눈을 혹사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수면의 질을 방해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상세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나의 수면 습관을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을까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수면에 잘 들지 못하시는 경우는 우리 굿 슬립 밸런스가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좀 근육을 이완하고 어떤 향으로 아로마 테라피를 사용해서도 수면을 유도할 수 있죠. 그래서 아티스트리의 그 슬리핑 솔루션 요거를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자는데 자꾸 중간중간에 깬다거나 이런 숙면에 방해가 되는 것이 공기의 질이잖아요. 그래서 앰모스피어 블루하고 옵티미스트도 꼭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특히나 비염이 있고
비염이나 천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이들이라면 이런 것들이 방에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그래서 저는 수면 관련해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잘 활용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AI에게, 챗GPT에게 물어봤어요. AI를 활용한 헬스케어 웨어러블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1번, 첫 번째로 스마트워치를 꼽고 있더라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도 애플워치를 통해서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수면의 패턴이라든지 이런 걸 측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시계를 차고 자는 게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는 시계를 안 차면 어색할 정도로 그 다음날 나의 수면 점수가 몇 점일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마이웰리스도 이래서 하겠다. 내가 그 점수를 보고 점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 자고 일어나서 수면 점수를 체크하고 나의 혈압이 걱정되는 만큼 혈압 점수에 내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마이 웰리스 랩도 똑같겠구나. 내가 그 점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나 스스로 좀 긴장하는 삶을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워치 같은 거 활용해 주시면 수면 점수 올리는 데 도움이 되실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마이 웰리스 랩은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12월 18일부터 그로잉 랩 겨울방학 프로모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아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 그로잉 랩을 매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다음 페이지요. 우리가 어른들은 마이 웰리스 랩으로 건강 관리를 하고, 아이들은 그로잉 랩으로 건강 관리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우리 건강검진,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보면, 미취학 아동 시기에 영유아 건강검진은 굉장히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동시에 3년에 한 번 정도 건강검진을 해요. 그래서 키라든지 몸무게조차도 국가에서 해주는 시스템이 아이의 전무한 상태거든요. 치아 건강, 이 구강검진은 매년 있는데 반해서 그냥 기본적인 건강검진을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또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배치해 놨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의 제2차 성징, 이 2차 급성장이 사춘기 시기에 일어나는데 그때 건강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은 전무하다. 이걸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부모가, 엄마가 아이를 위한 이런 촘촘한 관리를 주셔야 우리 아이의 급성장기가 언제 올지 금방 눈치채실 수 있거든요. 이거 꼭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성장의 3대 요건입니다. 이거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 어른들에게도 너무너무 필요한 이야기죠. 영양, 운동, 수면. 이 세 가지는 건강의 핵심 축인 것 같습니다. 아이가 키가 크기 위해서는 영양이 충분해야 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질 좋은 수면을 꼭 가져가야 성장이 잘 되겠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요. 저희 보시면 1차 급성장기는 태어나서 출생해서 12개월까지가 최초 급성장기라고 할 수 있어요. 24cm나 큰데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제2차 급성장기 때는 사춘기 시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춘기에 진입하면서 매년 5cm, 6cm 크던 게 변성기 전후로 해가지고 1년에 7cm 이상씩 큰다고 합니다. 요 시기에 급성장기 때 더 잘 먹어야 되겠죠. 더 잘 먹고 더 잘 자야 되는 요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매년 혹은 1년에 저 같은 경우는 2달에 한 번 정도 체크하거든요. 두세 달에 한 번씩 우리 아이의 인바디 검사를 통해서 아이의 급성장기가 언제 오는지 바로바로 아실 수 있어요.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이거 제가 했던 내용입니다. 그 국가검진.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사춘기가 빨라졌대요. 이 얘기 들어보셨죠? 사춘기가 빨라졌던 이유는
아이들 유아 비만, 소아 비만을 들 수가 있어요. 소아 비만인 경우에 성호르몬이 비만 호르몬과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성호르몬이 올라가면 성장 호르몬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서로 반비례하는 호르몬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려면 호르몬 교란도 없어야 되고요. 모든 독소로부터 차단해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요. 어, 아이들이 노출되는 독소가 이렇게나 많습니다. 이거 어른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여러 야채나 채소에 들어있는 화학 비료라든지 농약, 살충제, 그리고 온갖 음식에 포함되어 있는 정크푸드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 액상, 과당 같은 것들, 첨가제들, 이런 거 다 먹고 있죠. 편의점 음식 많이 먹으면 더 많이 먹겠죠.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겠죠. 그리고 비누나 샴푸, 화장대, 생리대 등에서도 이런 데에서도 독소가 곳곳에 숨어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호르몬이 교란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이런 환경 호르몬도 차단해줘야 하고, 또 어린이나 성장기의 어린이들은 물을 굉장히 많이 먹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의 물 섭취량을 보면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균형적인 그 영양 섭취, 보시면 여름철 자녀 건강 관리를 위해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영양, 수면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수분 섭취는 의외로 간소하게 평가하고 있으신데 수면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하루에 8잔 이상 마시는 친구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또 청소년도 마찬가지죠. 청소년들은 하루에 10잔 이상 필요하대요. 근데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먹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잉 랩에서는요, 다각적으로 우리 아이를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인바디라든지 엑스바디, 또 뷰노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인바디는 그야말로 체성분과 키와 몸무게, 또 체지방량, 근육량, 단백질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엑스바디는 우리 아이의 자세, 바른 자세를 위해서 사진도 다각적으로 찍어주고 거북목이 얼마나 심한지 각도도 다 나옵니다. 그리고 거북목을 방지하기 위한 운동 같은 것도 QR코드로 찍으면 그 아이에게 맞춤 운동 영상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활용하시면 좋고 또 뷰노는 뭐냐면 뼈나이 유사사례 검색이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AI를 활용한 그 건강 플랫폼이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뷰노를 통해서 우리 아이 뼈 사진을 들고 가면 뉴트리라이트 상담사분이 분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뼈 나이는 몇 세고 우리 나이 실제 나이는 몇 살이기 때문에 앞으로 키가 더 클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진단해 주는 거죠. 다음 페이지요. 이거는 실제 저희 아이를 관리했던 이미지들을 넣어봤는데요. 저희 아이가 2.8kg로 굉장히 적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미숙아로 태어난 데다가 항상 평균보다 작은 키를 유지하고 커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 6학년 때부터 갑자기 폭풍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인바디를 두세 달에 한 번은 꼭 가서 센터에 가서 측정을 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매달 1cm씩 크는 구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급성장기가 왔구나 해서 프로틴도 더 많이 먹이고요. 그리고 뭐 칼슘도 2배로 먹이고 비타민 B 플러스 이런 것들을 많이 먹였더니 지금은 또래 아이에 비해 9cm나 크대요. 그래서 매우 큰 편으로 나왔고 160, 지금 170 정도 됐는데 내년에 왠지 더 클 것 같은 기대감이 있고 저희 아이들은 굿모닝 이렇게 프로모션 할 때 굿모닝 모두 참여해가지고 모두 완주했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항상 프로틴을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아픈 적도 없고 한 번도 병원 간 적도 없고 그래서 이런 프로틴은 정말 필수 아이템이다. 파이토 프로틴, GMO가 아닌 유기농 콩 재료로 우리 아이 뼈 건강에 필수적인 이 프로틴 꼭 먹이시고요. 그 다음 칼맥티, 다음 페이지. 칼맥티도 정말 꼭 드셔야 되는 아이템 중에 하나고 우리 어린이나
청소년이 지금 권장 섭취량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정도로 섭취하고 있대요. 청소년은 2배, 3배로 먹여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B+ 역시 우리 키 성장에 꼭 필요한 거라서 제가 넣었는데요. 뼈 세포 형성과 그리고 단백질 합성, 세포 증식에 필수적인 아이템이기 때문에 B+도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꼭 권해주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저희 아이 데이터인데요. 급성장기가 왔을 때 제가 2달에 한 번씩 센터 가서 측정했던 그래프입니다. 키가 쭉 커지면서 체지방도 자연스럽게 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키 안 큰다고 너무너무 걱정했던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키 컸던 친구들 다 따라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이거는 엑스바디 뉴스에 나왔던 거 제가 캡처한 건데요. 이렇게 센터 가시면 엑스바디 측정할 수 있는 기계 많이 보셨죠? 이걸 통해서 바른 자세 교정이 아이들 키 성장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 내용 넣었고요. 마지막으로 뷰노 뼈나이 유사살의 검색입니다. 이거는 내 아이의 정형외과 가서 이거 사진만 찍으시면 AI 분석을 통해서 우리 아이 뼈 나이가 느린지 빠른지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처음 시작부터 너무 버벅대고 실수가 많아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리더님들의 귀한 시간이 헛되지 않게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연말에 2025년 좋은 일 가득하시고 새로운 한 해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